언론사 합동 여론조사 결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신경호 후보만 지지도 10%를 겨우 넘었습니다. 속초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후보를 15%포인트 이상 앞섰고 고성군수 선거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열린 삼척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직 김양호 후보와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소속 안호성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동해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후보와 국민의힘 현직 심규원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무소속 심상화 후보는 별도 연설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MBC를 포함한 도내 방송 3사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도 5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 속초시장과 고성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삼척시장과 동해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 소식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전직 국회의원들의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강원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33.9%,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5.0%, 두 후보의 격차는 11.1%포인트,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에 달했습니다. 이전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김진태 후보의 지지세는 견고한 반면 이광재 후보의 지지세는 하락한 뒤 정체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는 아직 없었습니다. 권역별로는 김진태 후보가 세 권역 모두에서 이광재 후보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이광재 후보가 50대 미만에서 앞선 반면 김진태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선택 기준은 후보자 인물과 능력이 첫손에 꼽혔으며 정책과 공약, 소속 정당, 도덕성 순이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철도 등 SOC 확충이 가장 높았고 제2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권역별 신성장산업 발굴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잘 못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입니다. 6명 가운데 신경호 후보만 10%를 넘었는데요. 2위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바뀝니다. 교육감 후보는 6명에 달하지만 부동층이 60%를 훌쩍 넘고 있어 유권자의 무관심이 교육감 후보들의 가장 큰 극복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 지지도입니다. 신경호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0.6%,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6.4%, 강사명 전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5.6%,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4.5%입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니까 1위 신 후보가 2위 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중도 사퇴한 원병관 캐롤라인 대학교 교수 2.6%, 민성숙 강원글로벌 미래교육연구원장 2.5%, 조백성 전 강원교청 회장 1.0%입니다. 반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무려 66.8%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MBC 강원 3사 보도와 일주일 전 지상파 3사 보도와 비교하면 1위는 신경호, 4위는 문태호 후보 그대로이고 유대균 후보와 강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2, 3위가 바뀌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신경호 후보가 15%를 얻은 춘천권을 비롯해
원주권과 강릉권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유대균 강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에서 2, 3위를 오갔습니다. 교육감 후보 선택 기준은 청렴성과 도덕성 27.4%, 교육에 대한 이념이 23.1%로 높았고 그 다음이 정책과 공약, 인물과 능력, 교육 경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중도 보수 진영인 신경호 유대균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가장 많았고 진보 진영인 강사명 문태호 후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차기 강원도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 33.8%로 가장 높았고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31.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초학력 제고 12.9%, 학교 시설 개선 9.9%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주 수요일 본선거 때까지 70%에 육박하는 부동층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후보를 16.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수 후보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후보 32.9%,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 49.4%로 이병선 후보가 16.5%포인트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선 주 후보가 43.9%로 27%의 이 후보를 앞섰지만 30대, 40대, 60대 이상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고 50대에선 주 후보 43.1%, 이 후보 45.7%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주 후보 34.8%, 이 후보 50.7%였고 여성은 주 후보 31.1%, 이 후보 48.1%였습니다. 속초시의 현안을 묻는 질문엔 45.7%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31.7%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선택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고성군수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 42.6%, 기호 2번 국민의힘 홍남기 후보 40.2%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40대까지는 함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50대에서는 함 후보 46.6%, 홍 후보 44.5%로 오차범위 이내였던 반면 60대 이상에선 함 후보 41.4%, 홍 후보 49.2%로 홍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함 후보 41.7%, 홍 후보 43.3%였지만 오차범위 이내였고 여성은 함 후보가 43.4%로 37%의 홍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권역별로는 간성읍, 주광면, 토성면에선 함 후보 40.3%, 홍 후보 42.4%로 오차범위 이내였지만 현내면과 거진읍에선 함 후보 47.5%, 홍 후보 35.5%로 함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성군의 현안을 묻는 질문엔 속초 고성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39.1%, 고성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이 20.5%, 금강산 육로 관광 재개가 19.2%로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MBC와 KBS, 지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의 5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삼척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2명이 오늘 법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후보와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고 쟁점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무소속 안호성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삼척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후보,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는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고
삼척 시정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재선의 현직 시장인 김양호 후보는 수소산업 육성을 비롯해 도계 한방특구 조성, 대학 종합병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산업을 미래 선도사업으로 정말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했다시피 우리 삼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소도시로 이렇게 성장할 핵심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까지 지낸 사선 도의원 출신인 박상수 후보는 도계 내국인 면세점 유치, 동서고속도로 양방향 착공, 촘촘한 복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는 답은 기업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소멸 위기에 놓인 폐광지역 도계에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함께 내국인 면세점을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양호 후보는 박상수 후보의 폐광지역 면세점 유치에 대해 구체성 여부를 따져 물었고, 지금 폐광지 면세점 하는데 이 폐광지 면세점 이거 어디에 들어옵니까? 내국인 면세점을 들어오는 것을 찬성은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이 주변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수 후보는 김양호 후보의 8년 시정 동안 인구 소멸을 막지 못했다며 새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공약에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양호 후보님께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저와 똑같은 공약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삼척이 인구 소멸 도시로 지정됐잖아요.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8년 동안 뭘 하셨는지요? 두 후보는 시가지 중심 상권 붕괴와 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 관광 활성화와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미세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안호성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감사원과 철도공사 근무 경험 등을 내세워 자신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첫째로 소재, 부품, 장비 등 제조업 기반의 강소기업 20개 이상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 평생 삼척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3,000개를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삼척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와 연설은 MBC 강원용동 홈페이지 TV 다시보기와 유튜브 채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전체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 열린 동해시장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후보와 국민의힘 심규원 후보가 설전을 벌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무소속 심상화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최석찬 후보께서 토론회를 시작하자마자 최석찬 후보가 신경전에 서두를 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심규원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차떼기 사건이 떠오른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그 차떼기 당이 망령이 되살아난 듯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후반에서도 이 내용이 다시 거론되자 심규원 후보는 자신이 향응을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제가 밥을 자꾸 샀다고 하는데 제가 산 거 맞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런 허위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에서도 서로의 공약 내용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로커푸드 매장을 개점했으나 몇 달 안 돼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졸속 정책은 동호동 번개시장에 매일 새벽 텃밭 농산물 팔던 시민들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관내 농가와 농업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운영과 그리고 판매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무고항의 수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 발전을 위한 관광 정책에서는 두 후보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솔비치가 4개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과연 우리 한섬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 하면은 우리 동해시 청곡동이 부자 동네 될 것입니다.
호텔과 리조트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경자청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나. 법정 토론회 대상에서 제외된 무소속 심상화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수소산업 육성, 강원도 제2청사 유치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거창한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아니라 시민 제안을 통해 지역별, 계층별 실천 가능한 맞춤형 공약과 미래를 위한 규모화된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연설회 후반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속초시장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영랑호수 윗길을 철거할 생각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 확보와 탄소 중립도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초 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이 속초시장 주대하, 이병선 두 후보에게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속초 영랑호수 윗길에 대해 질의한 결과 주대하 후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바로 철거할 생각이며 이병선 후보도 철거를 원칙으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조급하게 추진하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고 탄소 중립도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7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7월 8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9일은 속초시와 고성군, 13일은 동해시와 삼척시가 차례대로 해수욕장을 개장해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양양군은 해수욕장 개장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65명 나왔습니다. 강릉에서는 13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해 76명, 속초 53명, 삼척 38명, 태백 23명, 정선 22명 추가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9,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